반갑습니다. 수요 다가회 회장 이승국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더 몰입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곳은 무대고 제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왜 굳이 이곳에 왔느냐?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 때문인데요. 코요테 댄서에서 피핑통을 통해 세계적인 무용수가 된 그 사람, 댄싱 라인을 통해 갓이라는 칭호를 획득한 사람, 완벽한 타임, 빈센초, 스위트홈을 통해서 연기자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 김설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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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으세요.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죠? 아니 되게 조명 하나도 없던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아유. 네. 아우, 좋다. 오늘 준비한 차가 딱 색깔만 봤을 때 뭐 같아요? 뭐지? 저 이거 매실차인가 했거든요 처음에. 매실은 녹색 종류 아닌가요? 아 그런가? 그럼 내가 마신 아닌가? 매실차는 뭐였지? 다른 매실인가? 오늘 준비한 차가 아까 얘기 들었는데 홍차? 뭐지? 와 이게 된다 싶은 아, 그래서 라면 차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굳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 개인적으로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차 맛을 내려고 노력한 게 제일 열받아. 배고파. 이거 먹으니까. 아, 네. 담가 드셔도 되고요. 편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설진. 설진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아니죠? 이름 자체도. 그 설진이란 이름은 제가 제주 출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에 폭설이 내려서 병원을 못 가가지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 속의 보배 뭐 이런 의미로 아빠가 지어주셨는데 네. 눈이 잘 안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 위에 보배다 계속 얘기를 바꿨더니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아 보배가 너무 눈 속에 숨겨져 있어갖고. 네. 네. 그럼 서울은 몇 살 때쯤 올라오셨던 거예요? 18살. 18살. 네. 그럼 그때 제주도 왔다 그러면 한참 그거 시켰죠? 제주도 말해봐. 아, 예. 제주도 말해봐. 아니, 뭐 피자 먹어봤냐, 노래방 있냐, 뭐 제가 그걸 다 대변할 수 없지만 비제주도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 뭔가 그런 궁금함이 항상 있어요. 네. 제주도가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다 보니까 18살 올라오셨던 게 그때 그럼 이미 춤으로 올라오셨던 거예요? 네네네. 춤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매력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동네 형들 혹은 그 공원에 모여서 막 춤추는 형들 보면 와 멋있다 뭐. 그리고 사촌 형이 그때 춤을 췄었는데 네. 네, 그 형한테 많이. 근데 춤도 내가 좀 멋있다.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어. 해도 사실 그 이상까지 가는 거는 재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쪽이셨어요? 계속 노력해서 된 케이스 아니면 나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재능은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그런 쪽은 전혀 아니셨고. 저는 몸치에 그래요? 네, 네. 축구하면 막 개발, 눈 감으면 에어볼 막 이런. 네. 그러면 정말 그냥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케이스예요? 네,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안 되는 것들도 아직도 있고. 뭔가를 만드는 영역에서 봤을 때 꼭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쪽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재능이 필요하다 쪽이세요? 글쎄요, 재능 있다 없다를 왜 생각할까요? 그 뭘 할 때. 뭔가 재능이 있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돈 많은 백수가 제일 좋죠. 정답! 저의 실제 꿈이요. 재능이 있다 없다는 15살 이전에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0살이 지나가면 그게 평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오래 더 붙들고 있었느냐에 대한 차이지 않을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면 되게 불행하지 않나요? 아무도 대신 안 살아주는데 굳이. 그건 맞아요. 그건 너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재밌게 살아야죠. 그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미라는 것은 나에게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삶의 모토는 항상 그거예요? 난 재미있는 삶을 살겠다. 네. 그냥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 재미라는 게 사실은 근데 오픈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설진님에게 재미라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한 단어로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흥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호기심이랑 그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네네네. 내가 그럼 뭘 했을 때보다
거기에 다가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인 줄 깨달았을 때도 있죠. 그게 재밌어요, 그 순간이? 어디야 도대체? 막 이렇게 어디야? 어딨어? 막 이거 하는 거죠. 아, 약간 탐구자 그 성향이 있으시구나.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어떤 성향의 분들은 그럴 때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좀 알았는 줄 알았는데 뭐 봉우리란 노래도 있고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옳은 건 언덕이었어. 그거랑 좀 비슷한 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되게 짧은 책이 있어요. 네. 언덕 막 만들어서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서 네. 막상 올라갔더니 번데기만 있고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막 내려오고 막. 네.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봉우리에. 그리고 더 큰 걸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안 올라간 척하고 다른 데 올라가도 되고 뭐 선택지는 많으니까 왜 사는 데서는 쉽기만 원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겨울에 옛날에 막 한참 길거리에서 사람들 막 담배 필 때 어떤 분이 계속 이거를 안 켜지고 막 바람 불고 막 비바람 치고 하는데 이거 수십 번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끈기 있게 노력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담배불 하나 붙이기 위해 네. 수십 번을 아니, 저 담배 하나 피겠다고 저 갖은 노력을 하는데 왜 살면서는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반대로 좀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오셨으니까 댄싱 라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저 그 본방 당시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설진님을 응원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항상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뮤지컬 공연 본 것처럼. 아, 이게 춤이 뭐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설진님은 오히려 그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춤에는 항상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사실 다양성,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됐을 때 그 문화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춤에서 그냥 기술적인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조금 더 스토리를 집어넣었던 거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을 받아서 욕을 한 거였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재밌는 거를 했던 것 뿐인데 마치 제가 한 것만 정답인 것처럼 또 오해하실까 봐 저게 춤이지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아니, 저것도 춤이지. 모든 인물이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화를 볼 때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때 나왔을 때 나이가 34, 5, 30대 중반이셨어요. 본인의 입지도 있었을 거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 내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봐야겠다 결심하셨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나갔어요. 슬쩍 뛰었더니 다 별로 안 좋은 말이니까. 굳이? 네가 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 와이프가 첫째를 낳고 네. 더 이상 벨기에에 있지 못하겠다 해서 먼저 들어가겠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벨기에에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상한 기러기 아빠가 된 듯한 느낌과 내가 해외에 있고 네.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럼 한국을 돌아가야겠다. 가장 빠르게 많은 장르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댄싱라인이겠다. 네, 거기 가서 배우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가 이런 아니면 몸을 막 꼭 다리를 들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도 있다만 알려주면 되겠다. 어차피 1등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 덕분에 오히려 하고 싶은 거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이지 않고 무대를 내가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나가기 전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장르랑 만나면 이런 거 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딱 맺어졌을 때 아 잠깐만 오케이 이미 좀 내 안에 정리된 아이디어 꽤 있는 상태로 매칭을 한 거군요. 그때마다. 거의 90% 이상은 곡이 있던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오디션을 위한 최적의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피핑텀이란 단체에서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7, 8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적어놓지 않으면 계속 소진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트레이닝이 좀 돼 있었던 거죠. 아 맞아요. 그 유튜브에 피핑톰에서 아침 아이디어 회의하는 영상 올리신 거 한참 몸 푸시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쓰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고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봤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거는 피핑톰에서 어쩌면 좀 더 학교를 마친 이후에 정리를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에게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댄싱라인이나 다른 인터뷰에서도 입시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냥 찬성하지는 않는 것은 뉘앙스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네.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원하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보고 요것만 맞아라고 생각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대학원을 가자. 졸업할 때쯤 뭐하지 하다가 입시생들을 다시 잡아서 고등학생 3학년, 2학년들을 이제 대학교에 보내고 자금 대출 다 갚을 때쯤 시간 강사는 잘릴 거고 뭐 이런 생각들 막 드는 거예요. 아, 그 흐름이 보이셨구나, 전체적인. 물론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를 알려주고 싶어서 학교 입시가 다는 아니에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다. 아니요. 그것도 정답인데 정답이 또 있다?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게 모르겠다. 그것도 정답인데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네. 다른 정답들이 분명히 있다. 네. 사는데 정답이 없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살맛 안 날 것 같아. 정답 없는데 뭐하러 찾아요? 계속. 종이 한 장 차지로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야, 세상에 답 없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엔 다 정답이야. 이것도 정답이고 모든 정답이 될 수 있어. 라는 게 정말. 그렇다고 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 정답은 또 아니야. 오답도 분명히 있고. 네, 오답도 있죠. 그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는 게 재밌거든요. 다 정답이면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그쵸. 맞아. 그러고도 길이 있어야 정답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학교기도 하고. 이게 한 2년 전 인터뷰였나? 20년 인터뷰 모르겠는데. 편하게 드시면 돼요. 편하게 우리가 먹으세요. 네. 전체 관람가? 연기도 쓱 이제 스무스하게 전환은 아니지만 병행을 슬슬 하고 계시잖아요. 연기로의 전환은 알게 모르게 연기도 해보고 싶어란 말이 예전부터 있었다가 하시게 된 건가요? 피핑타운에 있을 때도 연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춤추기 힘들어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재밌어진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연기라는 게 나에게 주는 재미는 어떤 거예요? 연기랑 춤이랑 저한테는 되게 비슷해요. 사람 공부 혹은 제 삶의 공부를 제 방식으로는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방금 말씀하신 삶의 공부 혹은 또 사람의 공부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또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정 제스처, 그 사람의 습관들 빨리 캐치하시는 모습이 뭐 유튜브도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어떤 요소예요?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됐죠. 근데 그렇게 사고 에러를 그쪽으로 계속 돌리니까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그게 겹쳐지면서 확 안 좋아진 순간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이 말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기 윙윙윙윙 하고 있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막 밖에 지나가는 소리, 이 조명기 소리가 물리면 정작 들어야 될 이 말을 못 듣게 돼버리는 순간도 있거든요. 너무 감각이 열려있는 순간들.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싶은 것만 오히려 보려고 하는 순간도 있고 이런 관찰적인 부분도 있고 저는 아까 약간 말한 거기도 하지만 되게 설진님은 학구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이분 하나에 빠지면 되게 무용 이런 것도 보면 남자분들도 일자로 안 걷고 팔자로 걷는 분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바지통이 넓어서 일자로 걸으면 바로 넘어져요. 이렇게.
좀 좋게 학구적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감사한데 덕질이죠? 맞아요. 덕질이요, 맞아, 덕질이요. 오타쿠. 네, 네. 그거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춤추는 게 좋으면 뭘 먹는 건지도 봐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떤 문화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작곡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찾아내 그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 거 듣고 이 사람이 혹시나 협업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동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걸 했는지 보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그게 계속 그렇게 들어가요.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뭐 춤이든. 진짜 찐덕 DNA가 있으시네, 진짜. 그게 정말 흔히 말하는, 그게 영화로 가면은 영화 파는 거고, 아주 덕질을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위트홈에서 연근이 하셨던 거 할 때도 그런 게 살짝 묻어나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보통은 기괴한 느낌이다. 그 움직임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연구해서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배고프지 않을까? 살기 위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존에 봤던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배역을 만들고 뭐 스위트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만드시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그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춤출 때도 그러는데 뭐 그리움을 표현해봐. 아직도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움이면 내가 40년 가까이 살면서 길에서 한 명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는데 네. 이게 진짜 그리운 걸까? 그리운 척 하는 걸까? 기괴하게 와 하는 게 왜 우리가 그거에 놀라게 될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걸 봤을 때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요. 모르는 거니까. 그게 본인한테 해하지 않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 애기들한테 볼 수 있는데 비눗방울 있잖아요. 이렇게 비눗방울을 처음 본 아이들은 얼어 있어요. 그게 뻑 터졌는데 자기한테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 터트리러 가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눗방울을 탁 건드는 순간 확 이렇게 변하거나 확 뭐가 왔다. 그럼 이제 무화금은 와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정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느냐 때문에 이들이 놀라는 거지. 나 무서워 보일 거야가 아니라 이 괴물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좀 재밌는 접근인 것 같다. 관련해서 일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거절했어요. 아, 많이 왜요? 이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 어떤 현타가? 그 움직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을 45도로 해서 이쪽이 20% 힘을 주고 뭐 이렇게 떨면서 모으세요가 아니라 매뉴얼적인 게 아니라?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몸을 떠는 이유, 피가 빨렸어. 그럼 춥지 않을까? 그 추운 것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 움직임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여서 결국 얘기하다 보면 연기 얘기랑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싫어서거나 혹은 뭐 재미없어서 아니면 뭐 배가 불러서 이거 절대 아니고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 좋은데 제 또 다른 자아가 계속 그걸 부딪혀서 잠깐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죠. 또 다른 자아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잠깐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디션은 없나요? 이러면서. 아, 내 안에 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는. 예. 이것도 좀 궁금해요. 연극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안무가 함께 있는 무대를 계속 하셨을 텐데 어때요? 익숙해요? 아니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배역에서 춤을 1도 안 추는 역할이 거의 처음인데 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익숙한 걸 안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네,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춤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가장 아끼는 검이 있어요. 네. 그걸 딱 들고 있는데 칼자루는 없는 거죠. 나한테 너무 강력한 무기인데 네. 이게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 김설진 혹시 춤추는 애야? 오케이 춤추는 거 하나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저의 춤은 점점 쇠퇴해진다면 이제 걔 한물 갔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쵸. 이제부터 계속 또 그렇게 그런 일 안 벌어지게 계속 노력하실 테니까.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생각이 들고 하나의 단어로 정의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 이런 거를 좀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그런 건 이미 뛰어넘으셨는지. 아니요, 어려워요. 그럼 계속 어려워. 지금도 어렵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왜 똑같이 다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게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고생 많이 하죠. 내가 퍼포머로서 그거를 끝내게 되는 날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시점쯤 됐을 때 그때쯤 되면 내가 이런 영역까지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무의식 아니면 조금 지금 갈망하고 계시는 새로운 영역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때쯤 되면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네. 운 좋으면? 그렇죠. 운이 좋으면. 네. 네, 그때쯤이면 할아버지 영역에도 가보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운이 좀 할아버지 영역까지는 가겠네요. 그 할아버지 영역까지 안전히 도달하시길 머릿속에 조용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제가 모르는 질문들 막 드렸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네? 아니요.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중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라면차가 준비된 이유가 있어요. 네. 라면 스프는 어디에 넣어도 맛있는 마법의 소스입니다. 매운탕, 찌개, 차 등 다양한 메뉴에 첨가됐을 때 역시 훌륭한 역할을 해내죠. 무용을 넘어 연기까지 도전하고 있는 설지님의 모습은 국물계의 올라운더 라면 스프와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한 설지님의 불타는 열정은 그 어떤 라면 국물보다 매콤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생각해서 라면차를 오늘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어때 좀 이렇게 와닿나요? 이런 의미? 되게 잘 이렇게 껴맞추신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는 하지만 자신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을 끝없이 찾아다니는 예술가 김설진님. 그가 안전하게 할아버지가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수요다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I'm ready. I know just what to do. Oh yeah, oh baby, I'll make you dream. 네, 컷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호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힙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 바리온의 MC 메탈이 모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랩을 하지 이승국을 만났지 다 같이 앉아서 딱 이런 분위기에서 각자들의 심작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놓고 차 마시면서 처음에 저희 음악들을 기성음악계에서는 이건 음악은 아니지 왜 미국의 깡패 문화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대놓고 쌍욕이 나오는 걸 듣고 저는 편안한 쭉 활동을 해오고 계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2020년에도 MC 메탈은 굳건히 살아있을 것이다. 예. 가리온 3집에서 언제 나오냐는 네, 질문이 그래서 빗발치고 그게 이제 있어요.